자, 도대체 내가 어떻게 글을 써야지 우리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몇 가지 점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글쓰기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어휘력, 문장력, 표현력, 문법, 이런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이건 글을 잘 쓰기 위한 가장 기본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려면은 대체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바로 논리입니다. 어떤 글이든지 간에 그 논리적인 타당성과 설득력을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논리를 독자가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바로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과 논리라고 하는 무기로 우리는 바로 글을 통해서 설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독자, 그다음에 우리의 고객은 조금 글을 쓰는 거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어요. 뭐 기획서나 보고서는 상관이나 대표, 또 여러분들 이제 보도자료도 쓸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언론사, 기자, 뭐 독자, 시청자, 또 외부에 보내는 제안서, 비즈니스 세터, 공문, 이런 거는 이제 업체의 뭐 담당자나 대표자, 또 안내문은 뭐 이용자, 고객,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꾸 이제 독자 중심의 글쓰기, 결재권자 중심의 글쓰기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냥 아마 설명만 들어서는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어느 회사의 대표님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보고서 쓰는데 너무나 장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서 가운데서 가장 결재권자를 힘들게 만드는 보고서가 뭔지 아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해지는 보고서. 여러분들 다 써보신 적 있죠, 그죠? 네. 자,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사장님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 한번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직원 불러서 막 물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이 저한테 우리 직원들 보고서를 좀 다이어트를 시켜주세요. 너무나 장황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콕 집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바로 코칭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사 가서 이제 워크숍을 했어요. 워크숍 하기 전에 그 사장님 보고서를 한 20개를 보내줘가지고 제가 다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사기업의 보고서니까 이 보고서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없죠. 다만 제가 이제 이 보고서에 그냥 논리적 흐름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API 솔루션 영업부가 여기는 대학교 도서관에 전자 논문을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API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것을 영업한 결과를 담은 결과 보고서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영업기업의 대상 있죠. 또 대학 도서관의 전체 반응들 유형별로 봤더니 소형대학교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어요. 또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이거를 적용하려면은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해야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업체한테 야,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협조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었더니 되게 부정적 반응이에요. 또 기대 효과와 중간 점검을 살펴보고 앞으로 전략은 자, 소형대학교를 주타기로 잡자. 그다음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문제는 이 업체가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도서관을 통해서 우회적 압박을 가하자. 이게 이제 이 보고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고서에서 이 회사 사장님이 가장 알고 싶은 내용은 도대체 몇 번일까요? 몇 번? 예, 바로 6번이죠, 6번. 그죠? 자, 이 보고서는 이 회사 사장님이 알고 싶은 순서로 쓰여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럼 도대체 이 직원은 어떤 순서로 이 보고서 쓴 걸까요? 자, 이 직원은 시간의 순서대로,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일한 순서대로 보고서 쓴 겁니다. 이 사람은 사장님 제가 이렇게 일했어요라고 과정과 결과를 쭉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보고서를 보면 사장님은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은 일단 아까 봤듯이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다 정독을 해야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는 사장님을 너무나 힘들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 보면은 용역 결과 보고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용역 결과 보고서 똑같아요. 용역 결과 보고서 맨 앞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몇 달 전에 줬던 용역 개요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추진 경과 나오죠. 또 용역 내용 딱 한참 나옵니다. 용역 결과는 몇 페이지쯤 나올 수 있을까요? 거의 보고서 끄트머리 한 4페이지, 5페이지쯤 나오게 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왜 이런 보고서가 나왔을까요? 이런 보고서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글쓰기의 중심이 사장님, 즉 결재권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쓰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보고서에 소통의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일한 순서대로가 아니라 사장님 결재권자가 알고 싶은 순서대로 우리가 보고서를 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재권자 뭘 알고 싶어 할까요? 자, 이분들은 업무의 진행상 완료 결과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업무의 진행상 완료 결과를 담은 것을 우리가 보통 보고서라고 합니다. 보고서란 말이 되게 넓게 쓰이지만 좁혀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는 일의 경과와 결과를 담은 게 바로 보고서입니다. 자, 또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거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획하는 것, 이걸 바로 이제 기획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죠. 자, 그런 걸 중심으로 이제 쓴다고 한다면 내용의 선별, 배열, 표현, 관점, 내용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어떻게 선별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배열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써야 될 내용들 방대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말아야 될지 이걸 판단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바로 핵심의 법칙에 따라서 쓸 내용과 쓰지 않아야 될 내용들을 이제 제가 구분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할 겁니다. 배열. 자, 우리 방금 봤죠? 자, 바로 자기가 일한 순서대로 우리가 보고서 쓴 걸 금방 봤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쓰든지 아니면은 결재권자가 궁금한 순서를 쓰든지 그거에 따라서 보고서의 품질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제가 이제 이 보고서 컨설팅을 해보면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들은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업무용 글쓰기는 무슨 창작이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되게 루틴한 내용들을 주고받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피드하느냐, 이 피드의 순서에 따라서 좋은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보고서가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배열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표현. 자, 어떤 거는 읽으면 딱 그냥 직관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대체로 결재권자가 읽었을 때 머리에 그림이 잘 그려지는 표현을 쓰면은 직관적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은 제대로 이렇게 읽히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쓰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보고서에서 바로 사실을 많이 담아요. 사실. 의견보다는 사실을 많이 담아야 되고 또 육하원칙이 있어야 되고 숫자, 고유명사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야만이 그 보고서는 구체적이고 결재권자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넣게 되는 것이죠. 자, 관점. 쓰는 사람은 나지만 읽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결재권자죠. 그죠? 바로 이렇게 이제 관점의 역지사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 보고서 우리 그냥 쓰는 거 아니죠? 일정한 이제 편집의 형식이 있습니다. 편집의 형식에 따라서 써야만이 읽기도 편하고 또 일정하게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제 관계를 맺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 같은 것도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의사결정권자, 우리의 결정권자들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자, 의사결정권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조직의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맞춰갈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봤던 바로 그런 보고서 어떻게 될까요? 결재권자가 결정 판단할 내용을 맨 앞에 개요로 뺐습니다. 무엇에 바탕을 둔 판단인지를 뒤에 보냈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바로 결재권자가 알고 싶은 소대로 내용들을 바꿔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장애인 시설의 안내문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내용들이 이제 첫 번째는 이 장애인 센터의 운영 주체가 나옵니다. 또 법적 근거가 나오고 미션이 나오고 서비스가 나옵니다. 바로 장애인센터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장애인센터 홈페이지에 와서 이걸 읽을 사람 누굴까요? 아마도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가지고 둔 사람들이 아마 읽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할 내용이 몇 번일까요? 바로 4번이죠. 그죠? 보니까 우리가 알릴 내용은 제일 앞에 있고 독자가 궁금한 내용은 제일 뒤에 가 있죠. 그죠? 바로 이런 글들 우리는 바로 공급자 중심의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런 글들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독자가 궁금한 내용을 맨 위로 보내고 우리가 알릴 내용을 뒤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글쓰기의 내용과 형식을 전부 독자 중심, 결재권자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우리가 마케팅에서 이 커스터마이징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보고서 쓰기, 바로 업무용 글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